생활력 신년 대담. 올해도 활기차 활기차 시군! 네, 새해를 맞아서요. 충청북도 각 시군 군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증평군과 함께합니다. 소개 영상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이재영 증평군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군수님, 먼저 우리 증평 국민분들과 그리고 생활력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활력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증평군수 이재영입니다. 증평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증평군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증평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엄청난 응원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응원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증평을 제대로 키워내는데 우리 공직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뭔가 신뢰감을 딱 주는 그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 기운이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네.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지난 군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지난 군정 성과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저희 증평군이 그동안 뭐 20년 이제 개청된 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네. 저희 그 보통 교부세가 예년보다 29%나 더 증액이 돼서 823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별교부세나 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돈도 예년보다 3배 이상 가까이 올라서 네. 저희들 아마도 미래 100년의 기반을 다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더해서 산업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키워보려고 꽤 애를 썼는데 짧은 시간인데 저희 기업에서 넥스프레스라는 기업에서 2천억 투자 유치 저희들하고 MOU 맺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스템 바이오에서는 또 500억 저희들 투자 유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네, 네. 또 내일 모레 2월 6일 날은 모 기업하고 네. 또 네. 1,500억 투자 유치 계획을 체결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 네. 전략적으로 산업을 아직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MOU를 저희가 이뤄냈고요. 또 전략적으로는 산업 트렌드가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2차 전지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산업 집적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계획도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 증평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보다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오. 법인, 무인 민원 발급기를 네, 네. 어제부터 어제부터. 저희 증평에서 네. 운영을 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계산군으로 가서 네. 계산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던 그런 오. 행정을 네네. 저희 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여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네. 바로 시간과 거리 이런 것들 다 절약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노동집약형의 산업으로는 조금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법을 도입하자 해서 네네. 그 기반을 닦는데 그 저희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것 이거 드론? 지금 실증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 그다음에 네. 트랙터도 무인으로 지금 저기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 트랙터가 또 예, 무인으로요? 무인 트랙터로 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저 방제를 하게 되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를 5명이 2시간 걸리는 시간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론으로 들죠. 하면 네. 한 8분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와. 그렇게 빨라요? 또 그러면서도 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빠짐없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드론 또 그런 스마트 영농 기법을 하기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철도와 관련돼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저희 지역이 철도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평소에 제 소신이자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가 남에서 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에서 서로 가는 철도가 사실 없습니다. 동서횡단 철도가 서산에서 울진까지 네. 330km 거리를 이어주는 철도 노선에 네. 사실 증평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12개 시군이 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요청을 드려서 다행히 협의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해서 그렇게 되면 동서횡단철도의 분기역이 네. 증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증평에서 강릉을 가든 울진을 가든 아니면 다시 상행으로 서울을 가든 어디든 증평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철로를 저희들이 기반을 닦았다는 것 이것 굉장히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뭐 우리 저 지역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안전 지수 뭐 우리 충북 도내 1위도 했고요. 와. 그다음에 그 노인분들 저는 그 우리 노인분들이 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네. 1cm의 벽도 없는 증평군을 만들겠다. 이것이 제 기본 목표였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보행이 어려우시니까 네, 네. 이런 그 휠체어 같은 걸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도와 인도가 네. 아무것도 아닌 높이인데 이 높이를 건너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넘어지시고 이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벽을 허물어서 진정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지금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희 국민들께서 주변에서 불편하신 것이 꽤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한테 말씀할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밴드나 이런 네. 것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오. 직접 아주 즉시 해결을 하고 소통 창구군요.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네. 시간을 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네. 이런 아주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저희들이 바라다 보면 짧은 시간 이제 지금까지 7개월 동안의 성과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셨고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들도 증평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는 네. 생각이 네. 통해서 가능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수님, 성과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는 그 다른 지역 분들이 너무 자랑만 한다고 또 항의 전화 아니 오겠어요. 근데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 항의 다음에 안될것 전화를 같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나 많은 성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2023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듣기에는 또 증평군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수님이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증평군이 참 특이한 구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여타 시군들은 500년, 600년 전부터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증평군은 20년 전에 네. 저희 군민들이 우리 지역을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모여서 네. 우리 군민들께서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네. 증평군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네. 2003년도 8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개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군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개청을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네.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게 그런 군이 20년을 맞는 겁니다.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해다라고 왜 중요하냐면 네. 요번에 제대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확실히 다져놓지 않으면 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우리들의 역량에 의해서 제대로 발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미래 비전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이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 비전 더해서 우리 증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젊음 또 역동성 네. 또는 지리적 중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증평군을 제대로 충북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발점 이것이 올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특별한 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군청 우리 500여 우리 군청 직원들하고 지난 1월 1일 날 아주 비장한 각오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느껴집니다. 그 비장함이 정말 느껴져요. 정말 특별한 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평 군민분들의 스스로의 힘, 오로지 그 힘으로 또 네. 증평군이라는 이름이 또 새겨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20년 이상의 역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올해 좀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는 사업들은 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선 저희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네. 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요거 하나 만들어 꼭 반드시 실현할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략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을 부강하게 키우고 네. 우리 국민들의 1인당 GRDP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 이것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추성산석이 저희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도 하고 스포츠 테마파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 저 금년도에 할 아주 역점적인 사업이고요. 네. 농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영농 기법을 이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이 예산은 물론 행정력까지 다 저기 넣어서 네. 제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cm의 벽도 허물어서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아주 네. 복지에 제대로 유토피아적인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 지역이 또 생각보다 읍 지역에 사단급 부대가 2군데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7사단하고 13공소. 네. 그런데 이 군부대들이 지역의 발전, 지역의 어떤 협력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군부대와 어떻게 하면 상생해서 발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번 올 한 해에 더 집중해서 네. 저기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 100년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것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다 경주를 할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100년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래 100년 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자 뭐 이런 말씀해 주는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참 증평이 애석하게도 네. 경쟁력은 충분한데 네. 대외적으로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산업이 육성하고 키우기에 맞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용할 용지가 많고 네. 또 집적지로서의 가능성 충분한 지역이 우리 증평입니다. 네. 바이오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지금 세계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트렌드가 돼 있는데 네. 이런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증평에 자리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물류 그냥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 네, 네. 네. 청주공항과 10분 거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이 있고 철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인력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권이 10분 내에 도달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MOU를 통해서 인력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산업을 증평에서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증평 역사상 처음으로 2월 23일 날 공격적으로 수도권에 가서 투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들한테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기회를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바이오와 반도체를 키워놓고 네. 그다음에 미래 기술의 종착역으로 가는 항공 우주 산업이나 또는 양자 기술까지도 네. 저희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자 기술 관련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그 출자 출연 기관들 또는 뭐 우리 대학원 대학교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지금 저기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우기로 위해서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부침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요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행정력이나 또는 뭐 용지나 이런 것들 동원해서 아주 진짜 저희들 지역에서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는 만큼 기반을 또 잘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혁신 경제를 위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군수님. 아, 네. 이게 경제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증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접목해서 제대로 펼쳐주지 않으면 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곳은 100만 평, 두 곳은 30만 평, 30만 평. 이 부지를 통해서 집적화하고 거기에 최첨단 산업을 네. 입주시키는 음. 그걸 하는데 네. 이거는 기업 하나가 들어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경제 생태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산업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네.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다시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우리 청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융과 제도와 행정이 하나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것을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금융과 또 연구개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혁신경제의 저는 시발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거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좀 볼게요. 네. 김하진님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군수님께 네. 목표를 좀 여쭤봤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평군이 네네. 그 다른 데와는 틀리게 20년입니다. 저희들이. 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으로 키우는 기반 닦는 것. 그러니까 증평을 바라다보는 시각들이 증평은 작은 곳. 또 생각보다 그 볼 곳도 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없는 곳.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증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81.8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네. 전국에 저희와 같은 시군이 226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 면적으로 봐도 156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증평군이 도시화율이 83.9%나 되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네네. 인구 밀도는 대한민국 군이 83개가 있는데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집적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약하게 또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증평군이고 충분히 돌아와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먼저 올해 해놓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반 위에서 제대로 된 우리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 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아, 자나깨나 증평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3047번님, 저도 궁금합니다. 군수님, 네. 추천하시는 증평의 최애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뭘 좋아하실까요? 어떤 거를 많겠지만, 가장 좋아하실까요, 좀 군수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이 인삼의 고장입니다. 인삼. 그렇죠. 그 인삼이 그냥 인삼이 아니고 네. 이미 검증돼서 모든 기후와 환경이 인삼에서 가장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최고로 달하는 6년근 산 인삼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인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홍삼 포크라고 있습니다. 홍삼 포크. 홍삼 포크. 네. 아, 그래서 네. 삼겹살 이 네. 돼지가 네. 홍삼에 관련된 여러 네. 가지를 배합된 사료를 먹고 네. 자라서 이 홍삼 포크를 드시게 되면 아마 다른 삼겹살은 네. 못 드실 겁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증평 오시면 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네. 바로 그 홍삼 포크고요. 또 네. 하나 오, 인삼과 네. 관련돼서 네. 갈비탕에 갈비탕에 인삼을 넣습니다. 어머머, 그래서 갈비탕 인삼. 영양 인삼 만점이네요. 갈비탕이 네. 있는데 이거 드셔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갈비탕 못 드십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음식이 맛도 좋고 또 가성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비싸지도 않으면서 네. 드시기 아주 좋은 음식이 네. 우리 인삼갈비탕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갈비탕에는 다른 인삼 아니요, 증평 인삼이 들어가 있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에. 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이제 드릴 차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각오와 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저희 증평이 20년 된 그 지자체의 출범 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구한 전통과 오래된 역사 유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살려서 증평 지역이 역사적으로 탄생은 늦었지만 그 이전부터 해왔었던 정체성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지역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진짜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탄탄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동안 증평군을 사랑해 주시고 또 증평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제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열망과 희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역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올 한 해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력 신년 대담 올해도 활기차시군. 오늘은요 이재영 증평 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